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풀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와서 좀 놀라셨죠? 제가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풀메 하는 날인데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예쁘게 한 김에 호이소이 촬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집에 와서 화장 지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근하고 돈 버는 현실적인 부업 11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직장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직장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포인트가 다들 N잡을 합니다. 본업은 회사원이지만 퇴근하고 뭐 블로그 쓰면서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기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굿노트 템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적성에 맞으면 아예 사업화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와, 요즘에 직장인 친구들 정말 똑똑해졌구나.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직장인 여러분들이 퇴근 후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업들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저 또한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또 전 직업이 노무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무사 친구들에게 나 유튜버 해보려고 라고 말을 했을 때 다들 얘기하는 게 너 미쳤니? 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직업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안 봤어요. 저도 조회수 10, 조회수 20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기록도 남길 겸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점점 구독자가 많아지고 또 월급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을 모으고 롱폼으로 시청시간 4000시간을 모으거나 아니면 숏폼 조회수 1000만회를 달성해야 해야 돼요. 그 기간에 1년 정도 주어지는데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롱폼이 더 오히려 수익 창출 조건 달성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이 쇼츠 조회수 1000만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쇼츠가 압도적으로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쇼츠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쇼츠 자체 음원 수익으로 뭐 예를 들면 짤 스튜디오 같이 그렇게 작게 음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은 이게 정말 구독자가 10만 명 되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주요 수익으로는 광고 수익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좀 모이기 시작하면 광고주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이런 거 광고 협업 PPL 뭐 브랜디드 얼마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견적을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그 액수가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구독자 수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유튜버들의 광고 그런 협업 단가는 저는 상당히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물꼬를 잘 틀어놓으면 정말 좋은 부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 섭외하는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요즘에는 저처럼 막 구독자가 막 많은 그런 메가 채널들보다도 오히려 구독자 수는 조금 적어도 조회수가 알짜배기로 나오는 그런 채널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좀 시도해보시면은 다양한 경로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유튜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화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블로그 체험단으로 저는 월 300만 원 아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미용실도 가고 PT도 가고 맛집도 가고 뭐 여행 갈 때 숙소도 가고 정말 다양한 체험단을 이용하는 걸 친구들이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체험단 당첨이 되는 거예요. 절대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도 정말 평범한 제 친구들도 지금 다 체험단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 시작해서 한 2주 만에, 진짜 3주 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체험단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진짜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도 제가 주변에 블로거 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블로거로 어떻게 수익을 얻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원고료를 박는 방법이 있고 또 은근히 이 제휴 마케팅 수익이 또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맛집 갈 때도 정말 내가 원하는 메뉴 다 먹어볼 수 있으면서도 원고료 20-30만 원 받고 그렇게 다녀와서 블로그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한 번 업체들이랑 잘 관계를 맺어놓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쏠쏠한 부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그런 기자단 원고를 쓰시는 거는 절대주택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품질로 내려가다 보면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운영했던 블로그들이 정말 그 노력의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제휴 마케팅도 은근히 쏠쏠하다고 했잖아요. 이 제휴 마케팅이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행 유튜버니까 뭐 부킹닷컴이나 여기어때 뭐 이런 링크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 구매를 하고 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내가 구매한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올려놓으면 결제 금액의 몇 %가 이렇게 수익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제휴 마케팅 부업이 은근히 쏠쏠합니다. 뭐 후방 파트너스 외에도 뭐 지그재그, 오늘의 집 정말 다양한 링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귀엽지만 애드포스트 수익도 저도 나름 쏠쏠합니다. 왜냐면 이걸로 치킨 한 2-3마리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어요. 이 애드포스트가 뭐냐면 블로그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애드포스트로 제가 돈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실제로 일방문자가 100명 이하여도 승인된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뉴스레터 운영입니다. 제가 정말 한때 뉴스레터에 엄청 빠졌었어요. 온갖 뉴스레터를 다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뉴스레터의 대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유닉도 있고 어피치도 있고 부딩도 있고 이렇게 경제 뉴스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도 충분히 부업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 이 시사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완전 추천드려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주제가 되게 뚜렷해요. 예를 들면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콘텐츠면 콘텐츠, 뭐 트렌드면 트렌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뉴스레터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내 주제를 관심 있어 하는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소정의 구독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뉴스레터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뉴스레터의 경우에 뉴스레터 사이사이에 광고 끼는 데만 정말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채널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시작하는 작은 뉴스레터들도 정말 한 건에 막 4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그렇게 광고료를 쏠쏠하게 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뚜렷하게 있고 실제로 그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뉴스레터 운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저처럼 얼굴 드러내고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굴 안 드러내고 하기 좋은 부업 중에 이 뉴스레터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지?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건은 어디서 떼오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탁 판매, 사입, 직접 제조인데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데요. 왜 우리 물건 있잖아요. 물건 뒤에 뭐 공급업체 번호라던가 이메일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 물건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판매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사이트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함?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상 팔리기가 되게 어려운 경쟁이 아주 센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판매를 내가 아예 처음 해보는 초보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로 시작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상품을 어느 정도 사서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포장부터 배송까지 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사입하는 그런 투잡이 좀 유행이잖아요. 사람들은 왜 위탁 판매가 훨씬 쉬운데 왜 사입을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떼오는 거라서 일반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단점은 내가 물건을 어느 정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량을 조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게 안 팔리게 되면 정말 재고를 온전히 떠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서 초보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제조 자체 생산인데요.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한 다음에 정말 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좀 대형 유튜버분들은 이런 시도를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점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경쟁자 일절 없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은 초기 자본이 정말 사입이나 위탁 판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요. 내가 0부터 제품 개발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막할 수가 있어요. 제 지인분들을 봤을 때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난하게 하려면 위탁 판매나 사입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잘 돼서 월급보다 스마트 스토어 수익이 훨씬 많아지면 그때 퇴사를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이제 굿노트나 노션 같은 템플릿 판매입니다. 요즘 진짜 핫한 부업 중 하나죠. 요즘 뭐 노션이나 PPT, 엑셀, 굿노트 같은 툴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 템플릿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의 손 댈 필요 없이 계속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야말로 거의 디지털 월세 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별도의 템플릿을 팔지 않더라도 크몬 같은 사이트 있죠. 거기서 내가 쓴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로 정말 수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팔리겠어 하는 것도 일단 크몽에 올려보시면 정말 몇만 원에 올려놓으면 정말 팔리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디지털 월세나 다름이 없다. 완전 개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크몽에서 이렇게 몇 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출판사 몇백 개 리스트를 정리해서 파는 업체들도 있고 무슨 인플루언서 리스트를 이렇게 모아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걸 누가 사냐 싶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출판사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크몽 이런 데 정리된 파일로 그냥 한 번에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진 지식이 엄청 풍부하지 않아도 남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보라면 이렇게 판매를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주제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가계부 템플릿, 스터디 플래너, 직장인 업무 관리, 감사일기장, 엑셀 템플릿 등등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정말 한 번 만든 템플릿은 10명, 100명, 1000명 그 상방이 뚫려 있잖아요. 한 번만 제대로 만들면 추가로 들어가는 노동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걸 추천하는 분들은요. 내가 뭔가 정리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시스템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노션이나 엑셀, 굿노트 같은 툴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6번째는 온라인 소모임 운영이에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갓생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미라클 모닝 같은 거 혼자 하면 거의 못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돈으로 의지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에 5만 원 정도를 내고 그 챌린지에 참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런 시간들을 공유하고 아침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인증하면서 하루를 좀 생산적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명당 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30명만 모여도 무려 15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또 다른 거 오프라인 운영 모임인데요. 요즘 소셜링이라는 게 있는데 퇴근하고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소셜링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이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즐길 거리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룬토나 프립 같은 사이트에서 호스트로 등록하고 본인의 모임을 직접 열어볼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 매력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슈퍼 E다. 공간에 내가 주도해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오프라인 모임이나 온라인 모임 주도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는 공간 대여 사업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에어비앤비라던가 파티룸 아시죠? 이런 공간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월세를 계약을 해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그런 지인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모두 다 공간 대여 사업인데 사실 이게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긴 한데요. 내가 뭔가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튜디오나 파티룸 창업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런 불법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불법 이슈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아니면 뭐 33M2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저는 따로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워플레이스라는 어플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워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혼자 사는 그런 원룸부터 답답한 뭐 평범한 가정집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웹드라마나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가정집 같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고 왔잖아요. 이 촬영했던 공간도 일반 가정집을 대여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당 비용도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우리 집에 그냥 빌려주는 게 걱정되면 호스트가 상주하면서 지켜보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시도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는 온라인 강의 판매, 온라인 책 판매, 1대1 컨설팅 같은 걸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영역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내봤잖아요. 저는 이제 종이책을 내봤는데 사실 단가 그런 수익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전자책이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내가 이렇게 말로써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클래스유라던가 클래스 101 등을 통해서 말빨로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나는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나는 정말 딱 한 명을 제대로 받아서 이 사람을 제대로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컨설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수익화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되게 잘 찍는 분이 계셨는데 사진을 잘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정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사진들을 인스타에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보정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는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보정을 되게 좋아하네? 그럼 이런 필터를 내가 한번 판매해
판매를 해볼까 해서 실제로 그 보정된 그 필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스타 사진을 정말 잘 찍고 보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책으로 정리해서 내 비법을 이렇게 책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돈을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런 니즈를 이용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방법부터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어떻게 뭐 50만 원 아낄 수 있는지, 블로그는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도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1일 1 블로그 포스팅 챌린지 같이 그렇게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을 특화시켜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번째는요, 이모티콘 제작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건데요. 이모티콘이라 하면 내가 진짜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드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정말 대충 그린 이모티콘도 통과된 걸 봤습니다. 이게 그림 실력보다는 어떤 컨셉이나 캐릭터, 표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카카오 이모티콘 구독이 없었을 때는 정말 로또처럼 그렇게 카카오 이모티콘이 완전 수익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모티콘 승인받는 게 어렵지, 한번 승인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데, 그 작가님은 이모티콘을 10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인데 10개면은 1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완전 부업으로 정말 쏠쏠하잖아요. 이게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모티콘보다 훨씬 빡세기로 유명한데, 내가 카카오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OGQ 스티커라고 해서 블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승인된 스티커만 좀 봐도 카카오보다는 충분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카카오 이모티콘 떨어진 걸로 OGQ 신청하면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모티콘 작가인 지인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의 퀄리티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해보면 좀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디자인 부업인데요. 이건 진짜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도전하시더라고요. 디자인 부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엄청난 포토샵 스킬이나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실력 없어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 만들어주는 거, 명함 제작해주는 거,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주기, 카드뉴스 만들어주기, 카페 배너 디자인 등등 정말 많은 디자인 부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직접 그려서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요. 내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안전이 문외한이더라도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디자인 툴들을 이용해본다면 완전 초보자여도 부업을 도전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칠 줄 모르는 분인데도 디자인 툴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 툴들을 이렇게 만들어보면서 크몽의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올려보고 한번 디자인 부업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영상 편집자와 영상 기획자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버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유튜브 편집자라던가 유튜브 영상 기획자들도 유튜버 입장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영상 기획자분도 모시고 있고 영상 편집자분도 모시고 있는데요. 영상 기획자는 채널 주제를 발굴하는 것부터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어떤 식으로 영상을 풀어나갈지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풀로 촬영된 영상을 재미있게 컷 편집 싹싹싹싹 해놓고 편집 자막 싹싹싹 해놓는 그런 편집 작업을 진행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스토리랑 크몽을 통해서 구했지만 요즘에는 편집몬이라는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몇십만 유튜버들이 실제로 편집자 구합니다, 편집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건당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이제 상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기가 많이 부담스럽다, 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기획자나 편집자 부업으로 도전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특히 편집자분들은 편집 잘하시면 돈 정말 많이 받아가시거든요. 정말 웬만한 직장인 월급 뛰어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기획이나 편집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퇴근하고 돈 버는 부업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거 분명히 있지 않나요? 사실 부업이라는 게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하루에 퇴근하고 30분만, 1시간만 투자해보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수익이 이렇게 쫑쫑쫑 불어나면서 직장인 월급을 뛰어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진짜 조금 부족해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10만원, 20만원 되게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100만원, 200만원, 나중에 1000만원까지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실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몸값도 올라가서 더 많은 부업으로 수입을 얻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